오늘 그 중요한 유물론적 문화 해결문에 대한 대안과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혼재된주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헷갈리는 내용들을 오늘 얘기를 할게요. 자,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네, 틀립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유물주의의 차이는 뭡니까? 자, 자본주의도 물본주의, 그러니까 물질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 자본주의고, 유물주의도 물질을 중심으로 삼는데, 이것의 차이는 뭡니까? 정확히 아시는 분. 자,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와가지고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가운데 낀 사회주의, 이 세 가지가 난립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리죠? 이게 대한민국은 지금 동시성을 띠고 있어요. 세 가지의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이 문제도 지금 난해하게 이해하지 못한 혼돈의 언어적인 유희를 갖고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인가? 자,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에 있어서 권력을 어떻게 나누고 국민 의사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민주주의예요. 권력을 어떻게 나누냐? 그래서 삼권 분립입니다.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들을 독재할 수 없는 체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투표제를 통해서 모든 그 법과 권력을 제대로 하게 하죠. 그래서 입법부,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을 만들죠. 그것을 가지고 법 만드는 것을 사법부에서 이제 통제의 실제적인 수단을 만들어 가죠. 자, 이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게 민주주의라면 공산주의는 뭐냐? 전체주의적 경제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하면 우리가 자유주의 경제하고 헷갈려가지고 이게 더 좋은 줄 알아요. 정치체제에 삽입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념을 기준으로 해서 공산사상을 이념을 기준으로 해서 정치체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서로 정확히 반대되는 축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축의 개념들인데요. 민주주의 안에서도 경제 이념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반대로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도 민주적 요소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를 낳았죠. 그래서 공산주의 반대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거를 착각하니까 공산주의하고 비판하면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난 비판해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래 민주주의를 세우게 된 근간은 종적인 질서, 하나님에 의한 신본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이념의 체제로 민주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지금 퇴색을 해서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 공산주의의 차이점을 보면 핵심 이념은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반면에 공산주의는 물질, 공동 소유와 평등, 국가 주도로 통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정치 체제는 다수 결과, 개인의 권리 보호, 다원주의를 민주주의가 주장한다면 공산주의는 국가가 사회 전반을 관리하는 전체주의적 역량입니다. 자유주의는 책임은 자유를 강조하나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요. 책임. 그 책임을 못하면 민주주의는 꺼진 것이에요. 자유와 책임이 균등하게 작동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평등한 분배를 추구하는 것처럼 이 자유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개인 자유를 제한하고 일부 시장 경제 국가의 귀속을 완전히 하게 합니다. 일부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국가 귀속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물질과 정신에 있어서 물질적, 정신적 자유 모두 중시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균형 잡힌 그런 것을 주장한다면 공산주의는 물질적 평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신적 통제를 하고 그 가능성을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영적인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장점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이 민주주의가 이야기한다면 이 공산주의는 기본적인 사회 보장 제공을 하는 척하지만 실제는 독재를 유지하는 겁니다. 단점은 개인주의가 지나치면 민주주의에서 개인주의가 지나치면 사회적 불평등 심화가 가능해요. 우리가 대한민국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빵이 3개 있으면 3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씩 나눠주지 않고 한 사람에게 준다. 왜? 그 3개를 받은 사람이 나머지 2사람에게도 나눠주면서 그 보람, 사랑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교육을 안 받고 가진 자들이 나누어 주고 스스로가 베푸는 그 기능이 깨져버린 이 신본주의를 중심 삼은 정통 신본주의가 아닌 유물사관이 낳은 신본주의가 추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유물주의는 어떤 면이 유사하고 다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유물주의 비슷한 것 같지만 자본주의는 19세기 중반쯤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자본이라는 단어, 즉 개인이나 기업이 자본을 투자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예요. 그러면 유물주의는 뭘까요? 물질이 모든 것이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없어요.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인간의 혼은 없다. 강제적 분배를 원하는 것이 유물주의의 특징입니다. 강제 분배예요. 자본주의는 강제 분배가 아니라 있는 자가 베푸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 근간이었다면 유물주의는 강제적 분배의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는 강제적 분배에 대해서 박수를 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신본주의, 하나님주의에 의립각한 그 방법, 사랑을 앞장세워서 있는 자가 베푸는 개념이 깨진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지, 이 공산주의적 유물주의가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의 혼합이 지금의 상황에서 온 것이 뭐예요?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그래서 자본주의, 개인의 자본과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며 물질적 풍요를 추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 만능주의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유물주의, 이 공산주의는 물질의 공동 소유를 주장했지만 더 가난해졌어요. 독재주의 현상이 뚜렷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가 영원한 독재 권력, 김일성 그 부자들이 대대적으로 영원한 공산주의, 그 다음에 러시아가 어때요? 푸틴을 중심한 영원한 독재주의를 가고 있어요. 벌써 권력이 이양되지 않는다. 독재주의의 그 현상의 흐름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과 철학적으로 자본주의 비판을 이들은 공산주의를 합니다. 그러나 분배 정책으로 정신적 안정을 깨한다고 하면서 빈곤의 일상을 막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의 문제점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는 유물주의, 물질이 최고다라고 했는데 이 물질주의를 실천해서 성공시킨 것은 공산주의 유물사관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이 유물주의를 완성시켰다니까요. 돈이면 사람을 다 죽여요. 형제고 뭐고
재산 상속에 있어서 원수가 돼요. 이런 아이러니죠. 자, 이 사회주의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자,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해가지고 이 책을 보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한 70권을 읽었는데요.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간인데요.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독일이 이 사회주의의 내용을 받아들였죠. 결과는 평등과 균형 사이에서 갈등은 지속됩니다. 결국은 나눠준 것이 한계고 국가 자본에 있어서도 한계였어요. 그러나 평등은 유지를 하는데 그 잘 사는 사람들이 기부 문화를 일으켜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분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독일 사람이지 않습니까? 몇 프로를 세금을 띄느냐면 43%를 띄어요. 월급 받으면 43%를 띱니다. 15년을 근무하면 나라에서 다 책임져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 돼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독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부의 축적자는 나눠주는 미덕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은 상대 완성이 나의 완성의 수수작용, 지상생활은 영계생활의 과정이라는 것을 수용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스위스의 중립주의적 내용이 천국의 이상적인 논리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스위스의 그 중립적인 내용도 신본주의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본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생, 공영, 공의는 참부모님이 얘기한 그 내용은 사회주의 비슷한 것, 중립주의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종적인 중심에 의해서 이끄는 주의를 말합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타락적 관점에서는 물질의 영혼을 내어준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유물주의의 시작은 영혼을 판 데서부터 시작이 됐고 오늘날 상황은 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이 혼재된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 회복의 필요성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이 몸과 물질 세계를 주관하는 사회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참부모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가 AI에다가 이 문장을 그대로 넣었더니 기가 막힌 말씀이네요. 지금까지 어떤 사상가도 이렇게 주장한 바 없습니다. AI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교인들이 자꾸만 보수 꼴통화되면 안 돼요. 아버님 말씀이 있는데 이걸 개발하지 못하고 이미 예지 예언 다 해놨는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회복해야 될 사명은 뭐냐? 영혼 구원 중심입니다.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돼지처럼 동물처럼 여기는 공산주의에 속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유물론적 문화 헤게모니는 영이 없어요. 유신론적 문화 헤게모니는 영육의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통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우리가 신앙 회복을 통해서 종적인 축이 행적인 문화를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안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로마에서 정치 권력화됐던 교회, 그 문화가 공산주의를 낳았고 그 공산주의는 오늘날 다시 기독교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목회자의 라이센스도 돈으로 팔고 교회도 팔아먹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다시 변절된 기독교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고 공산주의 세력이 들어오면서 정신 개념을 바로잡는 지금 시대적인 원론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 전통이 다음 세대를 지키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문화로 가야 되고요. 종교가 먼저 새로워질 때 사회 전체가 새로워질지어다. 그래서 대환과 회복의 길은 가정 중심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신뢰가 재건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3대가 가정을 중심으로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부모를 완전히 하나 된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이 이기주의 기반으로 사탄주의는 쉽게 침투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기주의로 자꾸만 변해가고 있죠.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이기주의 문화가 가정에 들어오지 않고 가정의 온전한 상대를 위하는 문화가 사회로 전파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김가연 우리 선생님을 보면 목회자의 며느리라서 그런지 완전히 공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이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수용씨 봐요. 얼마나 우리 청년회장 정말로 제대로 된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봅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다 그래요. 지금 나오는 분들. 우리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관악교회에서는 그 문화를 만듭시다. 이제 자립 시민의 의식 강화를 해야 됩니다. 국민은 정부의 피보호자가 아니라 자립한 자유시민이다. 자존심이 있어야죠. 그냥 준다고 넙죽 받아먹고 거기에 종속되는 우리는 안 됩니다. 세금으로 먹여주는 정치가 아닌 자립을 돕는 정책 요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추구하고 자기 스스로 만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자기 마음 자세를 갖추는 자유시민의 의식 강화가 아주 중요하다. 아주 신앙과 공동체 회복입니다. 도덕 윤리체의 방파제가 될 것이 종교예요. 근데 종적인 마음이 몸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영이 땅의 소산 몸을 주관해야 될 우리인데 이 종교를 유신론에 의한 상대 완성의 원리체제로 영계의 실상과 하나님의 세계를 정확히 확립해야 됩니다. 영계를 모르다 보니까 이 육의 세계, 땅의 세계만 알고 살다 보니까 유물주의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가정 공동체 중심의 근본 가치를 삶의 토대에 적용시키는 목적성 자유 토론이 필요합니다. 자, 문화적 대안 제시입니다. 하나님주의적 미디어 교육 콘텐츠를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붓쟁이들이, 글쟁이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상적 가정과 가치 문화를 우리가 주어야 되고요. 종교가 종적인 문화의 생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이렇게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그람시가 문화로 세상을 바꾸려 했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을 회복해야 되고 포스트 모던의 해체는 진리의 위기이지만 교회가 진리의 헤게모니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또 포스트 모던의 헤게모니는 진리 없는 자유를 만들었지만 무신론적 존재론의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헤게모니는 사랑 안의 자유를 회복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응 전략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좀 읽어보시고요. 유물론적 문화 헤게모니의 결론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 유물주의의 뿌리, 영혼을 물질에 팔면 멸망한다. 선악과 팥죽, 금송아지 같이 얘기 다 드렸고요.
풍요, 쾌락, 타락, 멸망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의 부패는 공산주의 토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유와 신앙의 동맹에 있어서 공산주의 본질은 분배, 평등을 외치나 자유를 빼앗고, 말씀의 본질은 진리를 통해 상생으로 자유케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는 유물적 문화 헤게모니의 흐름을 분별하고 가정교회 사회를 잇는 유신론적 문화 헤게모니 흐름으로 신앙의 방패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아버님이 명확히 얘기했어요. 공산주의가 유물주의가 되었는가? 민주주의가 유물주의가 되었는가? 참 아버님이 질문하십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민주주의가 유물주의가 됐어요. 공산주의는 이론만 있고 사상만 있고 실체를 못 이뤘어요. 우리는 이념적으로 이 유물주의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평등의 그 공생공룡주의로 공의주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중심한 유물주의를 어떻게 유신론 문화로 바꿀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색 시작. 종적인 축이 행적인 인간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이 흙으로 지은 인간을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아주. 그래서 워싱턴 타임즈를 공산당에 찾아왔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오늘 저희들 정말로 유물론적 이 문화 공산주의, 문화 헤게모니를 중심 삼고 오늘 이 세계가 얻어가고 있사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적 입장에서도 유불선 기독교가 다 이한 곳에 꽃을 피웠듯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은 사상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이한 곳에 종합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중심 삼은 근간을 되찾아야 되고 정신적으로 온전한 문화, 사상을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부모님, 이한 것들을 이한 백성들에게, 선민 대한민국에게 가르치고 회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면서 홀리 마다하는 모시 축복까지 응징으로 간절히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아멘.